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 원예학 3강입니다. 작물의 분류에 대해서 2번의 시간에 걸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출제되는지 확인하면서 그 이론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11회까지 총 1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7문제, 해마다 약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원예학이 51번부터 75번까지 25문제인데 주로 51번에서 55번 사이에 한 문제가 나오거나 과수 원예 쪽, 화해 이쪽을 보시면 65번에서 68번 이 사이에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51번에 농업상 용도에 의한 작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농업상 용도에 따른 작물의 분류는 가장 보편적인 작물의 분류입니다. 여기에는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원예작물, 그리고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 재배 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농업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공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영작물은 어디에 해당되냐?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 중에서 생존연한, 생육계절, 생육형, 생육온도, 저항성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생존연한은 뭐 1년생 작물, 2년생 작물, 월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 이걸 말하는 거고 생육계절은 계절에 따라서 이게 하작물이냐, 여름작물이냐, 겨울작물이냐, 그 동작물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생육형은 주영작물과 포백형이 있습니다. 주영작물은 이 그루 하나가 포기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벼, 그리고 맹류인 보리, 밀 이러한 게 주영작물에 속하고 포복형 작물은 땅 위를 기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걸로는 고구마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물의 농업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영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육의 특성에 따른 분류 중에 생육 온도는 뭐 이게 저온작물이냐 아니면 고온작물이냐 이건 뭐고 저항성은 내산성, 내건성, 내습성 이러한 작물의 특성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회 51번은 농업상 용도에 의한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주영작물이 되겠습니다. 주영작물은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회 작물의 분류에서 10회 51번 공예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예작물은 공업의 원료 등에 이용되는 걸로 뭐 섬유작물, 유료작물, 전분작물, 뭐 약용작물, 당뇨작물, 기호작물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섬유작물에는 대표적인 게 모카, 모시, 아마, 수세미 이런 게 대표적으로 섬유작물이며 유료작물은 기름을 짜는 뭐 참깨, 땅콩, 들깨, 해바라기 이런 게 포함되고 전분은 전분 가루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옥수수, 고구마, 감자. 약용작물은 뭐 제충국, 박하, 인삼, 홉 이런 거고요. 당뇨작물은 설탕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사탕무, 사탕수수. 기호작물은 차, 담배. 그래서 작물을 분류해서 공예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공예작물 중에서 공예작물 이게 섬유, 유료, 전분, 약용, 당뇨, 기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목화, 모시풀, 수세미는 섬유작물에
하나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회 68번에 나왔던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 중 역경체류가 아닌 것은, 역경체류는 잎사귀엽, 잎사귀, 경, 줄기경, 잎사귀와 줄기를 이용하는 채소가 아닌 것은 보시면 시금치, 시금치는 엽채류가 되겠죠. 그리고 미나리 엽채류입니다. 그러면 마늘은, 마늘도 조미채소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풋마늘 같은 경우는 엽채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이는 당연히 과체류가 되기 때문에 역경체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경체류를 보시면 역경체류에는 엽채류, 잎사귀를 먹는 엽채류가 있습니다. 엽채류. 엽채류에는 뭐 배추, 양배추, 부추, 뭐 시금치, 미나리 이런 게 있을 거고, 경채류는 이게 경자가 줄기경자예요. 그래서 죽순, 아스파라거스, 콜라비, 그리고 하나 더 넣자면 고추냉이. 고추냉이가 경채류가 되겠습니다. 화채류는 꽃을 식용하는 거.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는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티초크. 유럽에서 온 거지만 이 아티초크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회 51번에 나왔던 채소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 중 화채류에 속하는 것은 꽃을 먹는 거죠. 자, 양배추는 엽채류, 브로콜리는 화채류, 그리고 브로콜리 같이 콜리플라워 같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엉 같은 경우는 근채류 중에 직근류죠. 그래서 직근류는 우엉 외에도 무와 당근이 있습니다. 다음 고추는 조미채소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양파, 고추, 파, 생강, 마늘 이런 게 대표적으로 조미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회 67번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 중 화채류, 또 꽃을 물어봤죠. 화채류 그러면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바로 나오고 아티초크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배추, 시금치는 엽채류가 되겠죠. 엽채류. 자, 그리고 죽순, 아스파라거스, 경채류, 줄기를 먹는 경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파프리카는 과일인 과채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회 68번 채소 작물 중 조미채소류가 아닌 건, 조미채소는 우리가 양념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늘, 고추, 생강, 양파, 또 파 이런 게 조미채소류가 되겠고, 배추는 역경채류 중에서도 엽채류가 되겠습니다. 7번 4회 55번 다음이 설명하는 채소는, 이거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 치커리, 브로콜리, 종자를 주로 이용한다고 했고, 또 재배 기간이 짧고 무공해로 키울 수 있다. 이식 또는 정식 과정이 없이 재배. 이식이나 정식 과정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새싹을 식용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새싹 채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회 70번 백각과에 속하는 다년생 작물입니다. 다년생 작물. 여기서 다년생 작물은 아스파라거스밖에 없어요. 다년생 작물로 대표적인 것은 아스파라거스, 고구마, 감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샐러리는, 샐러리가 이게 식물학적이냐 아니면 농업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 1년생이지만 우리 아삭아삭한 그 줄기를 먹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2년생 작물이고, 아스파라거스는 당연히 다년생 작물, 브로콜리는 2년생 작물입니다. 시금치는 심는 시기에 따라서 1년생이냐 월년생 작물이냐 이러는데, 보통 우리가 노지 시금치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월년생 작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70번 6개 70번은 다년생 작물이 여기에서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과는 인경채소가 주로 백화과입니다. 마늘, 양파, 파, 염교. 염교는 락교 사용할 때 그 락교에 이용되는 그런 파 형태로 된 뿌리죠.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경채류 중에서도 경채류에 속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51번에 나왔던 작물 분류학적으로 가지과에 해당하는 것은 가지과 모두 찾으라고 했습니다. 가지과. 그럼 가지과에는 고추, 토마토, 감자, 가지가 대표적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고추, 토마토, 감자가 대표적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일 거고 딸기는 장미과입니다. 장미과.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예, 이용하는 과수 중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모과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장미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미과에 속하는 것들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회 51번 작물의 분류학적으로 과명별 작물의 연결이 옳은 것은 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백화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경식물이 대부분 백화과라고 했습니다. 수선화는 이건 수선화과입니다. 수선화과. 이거 구근식물이죠. 그리고 가지과의 감자. 예, 가지과의 감자. 이게 맞습니다. 가지과에는 감자, 고추, 토마토, 가지. 예, 많이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손해평가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가지과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깨, 국화과, 들깨는 꿀풀과입니다. 꿀풀과. 그 국화과에는 주로 다른 시험에서는 상추 쑥갓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과의 블루베리인데 장미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딸기, 사과, 배, 모과, 복숭아 등이고 블루베리는 진달래과입니다. 진달래과. 그리고 블루베리가 뭐에 강하다? 어순토양에서 잘 자란다. 산성토양에서도 잘 자란다. 이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토양 반응에서 블루베리가 출제될 때 산성토양에서 잘 자란다. 내산성이다.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3회 51번. 과수 분류 시 인과류에 속하는 것. 인과류에 속하는 것은 이게 과실 구조에 따른 분류냐, 과실 특성에 따른 분류냐, 이것을 때에서 과실 구조입니다. 인과류는 이 주로 사과, 배, 비파 이런 게 주로 인과류에 속합니다. 인과류는 또한 위과입니다. 위과. 위과라는 것은 과실 특성에 따라서 분류해서 진과냐, 유과냐. 진과는 씨방이 자라서 과실이 된 거고 씨방 이외의 것이 과실이 된 게 꽃받기에 피층이 발달된 건데 이러한 같은 경우는 위과. 그래서 인과류는 사과, 배, 비파이며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는 위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두는 씨가 있으니까 핵과류, 포도는 과즙이 많은 장과류, 감귤은 인과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회 51번 과실의 구조라고 했어. 구조면 이게 인과류냐 준인과류냐 장과류냐 핵과류냐 곽과류냐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옳은 것입니다. 사과, 배, 예, 인과류 맞습니다. 인과류. 핵과류의 밤호두인데 밤호두는 갓과류가 되겠죠. 갓과류. 그리고 핵과류는 우리가 복숭아, 자두가 핵과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 참다래는 장과류, 즙이 많은 장과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회 51번에 또 구조특징입니다. 또 구조특징. 계속 이러한 문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특징. 이 형태로 4회, 5회는 연달아 나왔죠. 자, 보시겠습니다. 인과류. 사과는 인과류가 맞습니다. 자두는 씨가 큰 씨가 들어있는 핵과류. 다음 복숭아, 매실. 가운데 씨가 들어있죠. 큰 씨. 맞습니다. 장과류에서 포도, 무화과
딸기는 장가류이지만 체리는 핵가류입니다. 체리도 안에 씨가 들어있습니다. 앵두, 체리 다 핵가류입니다. 자, 갓가류에는 밤은 갓가류가 맞지만 키위는 장가류, 또 키위를 참다래라고 하죠. 원래 양다래라고 했었는데 서양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다래하고 비교를 해서 양다래라고 했는데 양이라는 그 어감이 안 좋아서 재배농가에서 요청을 하고 해서 참다래로 바뀌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6회 51번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회, 5회 연달아서 과실의 구조적 특성을 물어봤지만 과실 구조 특성에서 구조에 따른 어떤 해당하는 과실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6회 때는 과실 구조의 정의를 물어보죠. 정의. 인과류가 뭐냐? 인과류는 위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꽃바퀴의 피층이 발달한 거죠. 씨방이 발달한 게. 그래서 4번이 답이고 건조해서 딱딱한 껍질 갓가류고 이게 밤, 포도 등에 해당되고 성숙하여 씨방박 전체가 다육질이 되는 과즙이 많은 장가류지 않습니까? 그럼 포도, 딸기, 무화과 그리고 참다래 가육랩의 단단한 핵이 됐네 핵 그러면 핵가류 그러면 복숭아, 매실, 살구, 체리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꽃받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기초탄탄의 꽃의 구조에 보시면 꽃받기 각 꽃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 그 강의를 다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회 69번 식물 분류학적으로 같은 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보겠습니다. 배, 복숭아, 복분자, 사과, 배, 복숭아, 딸기 이거 다 장미과였습니다. 복분자도 우리가 말하는 산딸기잖아. 산딸기 종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것도 모두 딸기 종류이기 때문에 장미과에 속하고 블루베리는 진달래과 블루베리는 이게 장미과라고 해서 전에 출제된 앞에서도 출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루베리는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산성 식물이다. 다음 10일에 가장 최근에 나왔죠. 식물학적 과명과 과수입니다. 과명과 과수. 지금까지 일반 우리나라에서 주로 나오는 생산되는 그러한 과일이었는데 여기서 열대 과일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대 과일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배, 장미과, 사과, 배, 모과 이런 거 다 장미과라 했죠. 그리고 참나무, 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1번이냐 4번이냐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고민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험 보시면서. 자, 진달래과의 대표적인 게 우리는 지금까지 블루베리 계속 추구됐어요. 그러면 진달래과로 계속 블루베리가 출제가 됐는데 갑자기 망고가 나왔어요. 망고는 무슨 나무과? 온나무과다. 그리고 아보카도는 농나무과. 그래서 1번과 4번은 다시 공부할 때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회 70번 과수와 그 생육기 특성이 바르게 짝지어지 않는 것은 그럼 보시겠습니다. 이 교목성과 관목 이 기준은 교목은 이게 4m를 기준으로 이건 뭐 10m 이상이라는데 상당히 큰 나무이고 관목은 4m, 2m에서 4m 정도의 작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관목과 교목이고 교목은 원줄기가 보통 하나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고 관목은 뿌리에서부터 여러 개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뭐 복분자 같은 게 이런 거죠. 블루베리, 복분자 이런 건 관목입니다. 관목. 그리고 낙엽이 지니까 온대과수. 사과나무는 상당히 키가 크죠. 교목성. 그리고 낙엽과수니까
온대과수. 참달의 나무는 덩굴성입니다. 덩굴성. 그런데 이게 겨울 되면 낙엽이 다 지죠. 그러면 낙엽과수이기 때문에 아열대과수가 아니라 온대과수가 되겠습니다. 밀감은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그리고 따뜻한 지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열대과수. 다음 3회 61번 다음 중 내한성이 가장 강한 작물과 그리고 약한 작물은, 그래서 3회 이 61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포도는 여름에 생산되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유럽계 포도 나온 거예요. 유럽계 포도. 유럽계 포도는 이게 지중해 날씨를 좀 이해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고온 건조해요. 이게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는 온난 다습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날씨가 따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니아스 작물은 사과가 재배 환경에서 제일 낮은 온도에서까지 이게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럽계 포도는 15도예요, 15도.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사과, 서양배, 복숭아, 유럽계 포도.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은 사과이고 내한성이, 그 내한성이 가장 약한 것은 유럽계 포도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2회 51번 추파 1년초에 속하는 1년초입니다. 1년초. 그러면 여기서 1년초가 아닌 걸 찾아봐야죠. 1년초가 아닌, 일단 칸나, 글라디올러스, 다알리아는 춘식구군으로 이 칸나 자체가 구근식물이에요. 구근식물. 근데 구근식물은 다 다년생이죠. 여러 해 살의 식물. 자, 그리고 추파 1년초는 이게 이제 어떤 때 피냐. 이걸 뭐 추파 1년초는 가을에 뿌리기 때문에 겨울을 지납니다. 겨울을 지나서 언제 핀다 꽃이? 봄에 개화를 하는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맨드라임이나 셀비어는 6월에서 10월 사이에 피는 거죠. 그래서 맨드라임 셀비어는 춘파 1년초고, 펜지, 데이지, 피투니아, 곽꽃은 겨울에 심어서 봄에 개화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펜지, 이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회 51번 같이 화훼작물이 나왔을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꽃 이름도 꽃을 본 적이 있지만 꽃과 이름을 매치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꼭 검색을 해서 사진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비어 같은 경우는 사루비아로 더 알려져 있는 그러한 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강의했던 작물의 분류를 가지고 기출문제만 모아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문항이 보였을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다시 작물의 분류의 강의를 반복해서 복습하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